안녕하세요. 꽃사슴TV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 사지 않는 생활, 후데코 지음, 노경아 옮김, 출판사 스노우폭스 북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후데코, 30대 직전까지도 물건에 집착하여 버리지 못했지만 어느 날 문득 집에 쌓여있는 물건에 질려서 단순한 삶으로 전환합니다. 사지 않는 생활이야말로 절약의 열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삶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쇼핑을 그만둘 수 있나요? 쓰지 않을 물건을 사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받고 그들의 고민에 답하기 위해 이 책을 집필했습니다. 저는 미니멀한 삶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사지 않는 생활이야말로 절약의 가장 큰 비결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사지 않는 생활이란 아무것도 사지 않는 생활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필요한 것을 사는 생활, 필요한 것만 사는 생활을 뜻합니다. 이런 생활을 실천하면 돈 쓰는 일이 상쾌해지고 저축이 늘어나며 집이 깨끗해지고 불안과 불만이 줄어들고 매일의 생활이 즐거워질 것입니다. 사실 억지로 참으며 힘들게 절약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지 않아도 될 물건을 자꾸 사들이는 현재의 쇼핑 습관을 고치기만 하면 됩니다. 세정제를 예로 들어볼까요? 개인 위생에 관한 것만 해도 세안용, 세수용, 모발용, 전신용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가정용 세정제도 청소용, 식기용, 의류용 각각 나뉩니다. 심지어 청소용 세정제도 바닥용, 욕실용으로 나뉘며 화장실 전용 스프레이, 얼룩 제거용 스프레이까지 따로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다양한 세정제를 전부 마련하지 않아도 몸과 집을 얼마든지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쓰지 않아도 되는 물건, 없어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물건을 아무 의심 없이 사들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습관만 고치면 힘들게 절약하지 않아도 돈에 여유가 생기고 저축액도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왜 계속 사는 걸까요? 인생을 긴 안목으로 바라보면 자녀의 진학이나 은퇴 정도는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미래입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의 찜찜함을 애써 외면한 채 당장 쉽게 얻을 수 있는 행복한 감정, 쾌적한 기분만 쫓아다니며 근시안적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어떻게 살고 싶은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편하면 그만이다, 불쾌한 기분을 피하는 것이 최고다라는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자꾸만 사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쇼핑으로 심리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쇼핑으로 스트레스를 풀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다만 심리적 욕구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쇼핑 습관은 크게 다릅니다. 쇼핑은 소소한 부정적인 감정을 풀고 싶을 때 아주 편리한 활동입니다. 이때 쇼핑으로 기분을 푸는 요법을 리테일 테라피라 부릅니다. 광고에서 열심히 일한 나에게 선물을 주자라는 말을 종종 듣는데 이건 역시 리테일 테라피의 일종이지요. 하지만 일이나 공부가 힘들기는 해도 그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기쁨 덕분에 힘들어도 참고 일이나 공부를 계속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한편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모든 것이 힘들다라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기분이 우울해질 때마다 나에게 주는 선물을 사들여서 그때그때 마음을 추스리기 쉽습니다. 그 결과 물건이 점점 늘어나 집이 창고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에서 도망치기 위해 쇼핑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쇼핑에 정신을 쏟다 보면 잠시 시름을 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인간에게는 원래 세상을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려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누구나 조금씩 답답한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쇼핑을 통해 자신의 통제력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뇌는 처음 접하는 새로운 물건을 획득하는 행위를 아주 좋아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쇼핑할 때가 아니라 쇼핑하기 전, 즉 조만간 새로운 물건을 갖게 된다라는 생각하는 순간에 도파민이 제일 많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기대감이 도파민의 분비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쇼핑이 끝나자마자 행복감은 사라집니다. 그러면 또다시 쇼핑을 해서 행복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저 역시 쇼핑 전의 설렘을 맛보고 싶다. 쇼핑한다. 흥미가 사라진다. 또 설렘을 느끼고 싶다. 쇼핑한다. 흥미가 없어진다. 라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대량 구매가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식품이든 비식품이든 집에 대량으로 쌓여 있으면 낭비하게 됩니다. 조금밖에 없으면 아껴 쓰기 마련인데 쌓여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마구 씁니다. 대량으로 단가를 낮춘다 해도 과용하면 오히려 지출이 늘어날 것입니다. 초특가, 출혈 가격 특대 사이즈. 우리는 냉정한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1, 2년은 써야 할 것 같은 대용량 상품을 구매합니다. 대량 구매한 상품이 대량으로 남아있으면 새로운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물건을 쌓아둘 곳이 모자라서 집이 좁다, 수납 공간이 부족하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수납 공간이 부족한 것은 집이 좁아서가 아니라 쓸데없는 물건이 너무 많아서입니다. 그런 이유로 큰 집으로 이사한다면 괜히 주거비와 냉난방 비용만 늘어날 것입니다. 요즘은 비용을 지불하고 임대 창고 등 수납 공간을 빌리는 사람, 전문가에게 돈을 내고 수납 기술을 배우는 사람도 많습니다. 집에 쌓인 물건을 정리하려는 사람이 많다 보니 수납 관련 시장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버리기, 수납하기, 청소하기, 정리정돈하기에 관한 책은 끊임없이 출간되는데도 다 잘 팔립니다. 정리정돈 지도사, 수납 컨설턴트 등 수납법을 가르치는 직업이 생겨났고 정리 방법을 가르치는 강좌도 성황입니다. 현대인은 돈을 들여 쓸데없는 물건을 사서 쌓아놓고 처치가 곤란하다며 책과 강좌, 서비스에 또 돈을 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쇼핑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쇼핑 일기를 쓰는 행위만으로도 자신의 쇼핑 습관을 상당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쇼핑 습관을 파악했다면 앞으로도 지금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지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만약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제일 바꾸고 싶은 부분을 골라내서 구체적인 개선 방법을 궁리해 봅시다. 한 달 동안 편의점 가지 않기, 2달 동안 과자 사지 않기 등 구체적인 과제를 부여하고 실천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의 쇼핑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특히 효과적인 방법이 사지 않는 도전입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구체적인 과제를 부여하여 의식적으로 쇼핑을 제한하는 활동입니다. 초보자는 조금만 노력하면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초보자에게 추천하는 사지 않는 도전 몇 가지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돈 쓰지 않는 날로 지킨다. 한 달간 편의점이나 균일가 상점에 가지 않는다. 한 달간 쿠키나 초콜릿을 사지 않는다. 집에 있는 새 책 10권을 다 읽을 때까지 다른 책을 사지 않는다. 1년간 옷을 사지 않는다. 쉬운 것부터 시작하고 익숙해지면 조금씩 목표를 높여보세요. 장기 목표에 도전할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성과를 평가하고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려면 쇼핑 일기를 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사지 않는 도전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동기가 부여되고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충동 구매를 막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 낭비의 가장 큰 원인은 충동 구매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일 경우 대책 1. 목적 없이 방문하지 않는다. 대책 2. 쇼핑 목록을 지참한다. 대책 3.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대책 4. 사기 전에 잘 생각한다. 대책 5. 심신이 안정됐을 때 쇼핑한다. 온라인 상점일 경우 충동 구매를 막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배송료를 절약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온라인 쇼핑을 하면 당연히 배송료를 낸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누군가가 당신을 대신하여 물건을 집으로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배송료를 아끼기 위해 산 물건은 사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요한 것을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산다는 원칙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격을 올려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인다. 예를 들어 가격이 27,800원이라면 3만원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2만원대라고 깎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가격을 이렇게 올려서 생각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될 것입니다. 24,900원짜리 물건을 보자마자 25,000원이나 3만원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충동 구매를 막고 할인 행사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항상 쇼핑의 목적을 의식해야 합니다. 쇼핑 일기, 30일 기다리기 노트, 쇼핑 목록 등을 활용해 물건을 사기 전에 잠시 생각하는 습관을 들입시다. 갖고 싶다와 산다 사이에 생각하기라는 단계를 하나 더 추가해야 합니다. 무언가 사기 전에 항상 정말 필요한가? 오늘 꼭 사야 하는가? 안 사도 되는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낭비가 확 줄어들 것입니다. 니즈와 원츠를 구분한다. 저는 돈 관리를 처음 시작했을 때 니즈와 원츠를 구분하는 작업부터 했습니다. 이 둘은 명확히 구분해서 가진 돈은 되도록 니즈를 해결하는 데 쓰고 원츠에는 최소한의 돈만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니즈와 원츠를 확실히 나누어 쇼핑하면 낭비가 확 줄어듭니다. 쓰지 않는 물건을 미리 처분하고 심신과 주변을 잘 정리해두면 이 작업이 한결 쉬워질 것입니다. 일단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건 니즈. 둘째, 생활하기 위해 갖고 있어야 할 것은 니즈와 원츠의 중간, 갖고 싶은 것은 원츠로 나눕니다. 갖고 싶은 것이 생기더라도 곧바로 사지 말고 이건 니즈인가 원츠인가 라고 자문하는 습관을 들입시다. 물론 원츠라고 해도 절대 사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니즈인지 원츠인지 생각해 보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니즈와 원츠의 목록은 수시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어쨌든 니즈와 원츠를 구분하면 돈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잡동사니도 더는 늘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PC나 스마트폰을 교체하더라도 낡은 것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어보면 새 것이 고장났을 때 쓰려고 또는 갖고 있으면 무언가 쓸모가 있을 것 같아서 라는 이유를 댑니다. 하지만 그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의류와 화장품을 정리할 때도 어떤 것을 남기고 어떤 것을 버릴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취향을 파악하게 됩니다. 생활이 단순해지면 내면이 정리되고 마음이 풍요해집니다. 좋아하는 것을 즐길 수 있게 되면 이것저것 갖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물건을 버리면서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은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버리기는 절약입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고 새 생활을 시작하면 오히려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물건을 버리고 단순하게 살면 낭비나 충동 구매가 사라져서
전보다 돈을 훨씬 적게 쓰게 됩니다. 물건을 소유하면 아무래도 관리에 시간과 돈이 들어갑니다. 몇 번 입지도 않은 옷을 해마다 세탁하거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또 다른 물건, 수납가구나 수납용품을 마련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수납 노하우 책을 사서 읽거나 수납 기술을 배우는데 돈과 시간을 쓰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물건을 줄이면 이런 성가신 일에 쓰던 자원을 다른 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돈 관리에도 더 신중해집니다. 직접 요리할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외식이나 음식 배달에도 돈을 쓰지 않게 됩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끌어안고 산다면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처분하고 필요한 물건만 남겨서 생활해 보십시오. 그것이 진정 당신다운 생활입니다. 그래도 버리기가 어렵다면 하나만이라도 버려보세요. 그 일을 매일 반복하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녁에 씻기 전에 버리는 시간을 정해 놓으면 지속하기 쉬울 것입니다. 버리기 역시 행동으로 시작되고 행동으로 끝납니다. 종이 한 장 버렸다고 뭐가 달라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버리지 않으면 어제와 오늘이 똑같아집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버려야 생활이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 종이 한 장을 버리는 행동이 1년 후 당신의 미래를 크게 바꿀 것입니다. 나비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개짓하면 텍사스에서 회오리가 일어나듯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는 작은 행동을 조금씩 쌓아 올리면 반드시 큰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억지로 쓰는 물건도 버립시다. 선물 받은 물건이 여기에 많이 해당됩니다. 마음에 들지도 않고 그다지 쓸모도 없지만 일부러 선물해 준 것이니 써야 한다며 의리로 쓰는 물건이 꽤 있습니다. 큰 돈을 주고 산 불편한 가구, 착용감이 불편한 옷, 무거운 가방, 신고 다니다 보면 묘하게 몸이 힘들어지는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물건을 본전을 찾겠다는 생각으로 억지로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쓸 때마다 스트레스를 주는 물건은 버리는 게 낫습니다. 자신에게 반드시 필요한 물건만 소유하면 생활이 몰라보게 단순해집니다.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이라고 해서 꼭 소유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에 드는 물건이나 좋아하는 물건, 마음이 설레는 물건은 남겨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도 오해입니다. 많은 사람이 매일같이 돈이 없다, 돈이 더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돈 생각을 해도 현실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돈 스트레스를 줄이는 특효약은 이미 충분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것을 충분한 마인드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자신이 이미 가진 것, 잘 되는 것에 집중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충분한 마인드의 소유자는 나에게는 다양한 자원이 있으니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주목합니다. 자원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으로 곧장 손을 뻗습니다. 다른 것보다 가격이 약간 비쌀지도 모르지만 정말 필요한 물건을 샀으므로 그의 쇼핑 만족도는 높을 것입니다. 충분한 마인드의 소유자는 자신이 이미 충분히 갖고 있으니 남에게 조금 나눠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소중한 자원은 눈에 보이지 않는가 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이상적인 생활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원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따뜻한 인간관계, 즐거운 시간, 만족스러운 하루, 자유로운 하루 등등 물건으로는 도저히 획득할 수 없는 자원들이지만 저는 어리석게도 계속 물건을 사들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유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할 수 있는 상태, 하고 싶은 일, 희망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태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자유로운 상태일 것입니다. 신념과 행동이 일치하면 행복해집니다. 가치관에 맞게 행동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정말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다룬다는 뜻입니다. 또 열정과 에너지를 아낌없이 쏟고 싶은 것, 일상의 보람이나 직업적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 자신이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을 소중히 다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의 신조를 찾으세요. 저의 3가지 신조는 첫째, 정직하게 산다. 둘째, 단순하게 살며 욕심내지 않는다. 셋째, 가급적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한다입니다. 그 다음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첫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찾으세요. 둘째, 어디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지 알아보세요. 셋째,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을 생각하세요. 저자의 사지 않는 생활은 50세에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단순한 생활로, 사지 않는 생활로 충만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책 속에는 알찬 내용이 많으니 꼭 읽어보세요. 이상 꽃사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